협회장님이 오늘 전체 진행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례적인 일에 이렇게 진행 사회를 보기 위해서 되게 영광스럽습니다. 아마 저희 지역자센터가 생긴 일에 또 토론회를 하는 건 이렇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서울지역자센터 협회장 맡고 있는 장재승이고요. 기호 1번부터 먼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북지구장을 맡고 계신 황춘 후보님 기호 1번이십니다. 기호 2번이신 충북지구장님 맡고 계신 성락형 후보님이십니다. 오늘 사실 저희 서울에서도 많은 인원이 오게끔 메일도 발송을 하고 여러 가지 좀 작업들을 진행했었는데 현장에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좀 보고 계시고 100석 정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참석 못하게 돼서 대단히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협회장님을 선거하는 부분들 안에 지금 많은 후보님들이 더욱더 또 협회에 관심 있게 하는 부분들에 몫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하고 또 진행하는 부분들은 5개 지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서울, 경기, 인천, 또 강원, 제주 5개 지구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답변 순서는 저희 북부 쪽에서는 기호 1번 황천호 후보님이 먼저 진행을 하시게 되고 기호 2번 송락현 후보님이 두 번째로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정기원 발표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 공모와 질문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뤄지고 있고요.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2차적으로 정기원 발표 시간을 잠깐 잡고 사전 공모에 대한 질문 답변 시간을 5 문항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상호 간의 질의 응답 시간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고요. 또 플로어의 질문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질문지 받으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플로어 질문에 대한 부분은 사전 준비된 서면 질의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해 주셔서 양쪽에 스태프들이 계신데요. 그쪽에 전달해 드리면 이따가 플로어 질문 시간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기원 발표를 알게 된 것이 되게 다시 한번 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두 후보님들이 정말 아름다운 경선의 모습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후보님 많이 준비하셨나요? 네, 준비하셨답니다. 네, 성낙희 후보님 준비 잘 하셨습니다. 네, 제가 좀 준비를 좀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출마에 대한 변과 또 정견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관련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황천호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당 10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천호 후보님 먼저 진행하시죠. 자랑스러운 활동을 선택한 후보 황천호 인사드립니다. 저는 보통 서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세팅이 이렇게 되어서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활은 자랑스러운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린 사람입니다. 자활 사업에 참여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사람들이 어려울 때 다시 세워내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활 현장에 제가 몸담은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면서 자활은 자랑스러운 활동이라는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회도 국가도 종교도 기회를 잃었거나 실패했거나 또는 사회적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중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자랑스럽고 여기 계신 우리 자활 가족 여러분들 심지어 동지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랑스러운 활동을 위해서 한국협회장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만들어내어서 사회적 정당성을 만들어내고 사회적 인정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어서 한국협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저를 살게 한 잡혀왔던 말이 있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것이다. 저는 그 순간 그 글귀를 읽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왔습니다. 그래, 행동하는 것이다. 저는 20대, 30대를 그렇게 행동하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어떤 곳에 제가 몸담고 있든지 행동하는 삶을 살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유가 되었고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자활협회를 위해서도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오늘 성관이 이영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반칙하지 않는 정말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일을 바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저도 최소한도 50명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작은 인원이 함께 했지만은 실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는 씨앗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씨앗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를 심었지만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알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자활사업에 씨앗이 된다면 이 씨앗이 자라서 결코 열매가 되어서 결국 오늘 씨앗이 되지 않은 분들까지도 열매를 얻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합동 토론회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살면서 만들어 놓은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길들을 만들면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당연히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수없이 많은 길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한국자활협회도 그동안 역대 회장님들과 수많은 자활 현장에 우리 동료들이 흘려놓은 그 땀을 토대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을 이후에 더 잘 만들어서 우리 자활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당당하게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콜라보레이션을 작동하려고 합니다. 저는 세 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협회장 중심으로 협회와 센터와 지부가 함께해서 협력하는 관계를 정말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와 국회와 사회복지 전문가들 그룹을 잘 엮어서 또 하나의 축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형성할 겁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계 수많은 한국 조직들과 사회적 경제 조직인 수많은 한국의 대표 조직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형성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정당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한국 사회의 사회 역사를 돌보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건지를 반드시 밝혀내고 이루어내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를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협력과 함께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안정적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은 사람들의 힘을 결집시켜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사회적 인정과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더라도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것이 당당하다는 것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활동을 선택한
후보가 되었으니 여러분께서 지지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것에 후회하지 않도록 저는 실행하는 사람이 되겠으며 책임지고 일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은 자랑스러운 활동입니다. 기호 1번 황천호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토론을 하게 되면은 시계가 좀 앞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그랬는데 제가 막 이거 하면서 하니까 정신이 좀 없어요. 처음 하다 보니 이게 비행기 모드로 하니까 좋네요. 네, 행동하는 삶,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고 또 이제 대정부 관계와 내부 결속에 대한 부분들, 대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들, 책임 있는 삶,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로 처음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송낙현 후보님께서 출마의 변과 정견 발표를 10분 이내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호 1번 송낙현입니다. 그 18일인가 금요일 날 후보 마감일이었어요. 근데 그 전주, 부전주에서 제가 추천서를 좀 받으러 다니고 나서 화요일 정도 되니까 조금 이제 후보 30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즈음에 도달해서 화요일 날 저녁 한 11시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다음날 새벽 4시 반까지 자활 일했으면 좋겠다. 공약이라기보다는 자활 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쭉 적어 나갔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다 했다 생각 들 즈음에 저에게 다가온 그 가난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한 분이 생각났는데 박모 씨, 저와 2000년도에 만나서 2015년도 봄쯤에 저에게 목사님 저 이제 쉬고 싶어요 했던 그분은 2000년도에 저를 만날 때 그 부인을 잃고 작은 여자아이 둘과 함께 알코올 중독이었는데요. 그분이 그 자활에 있으면서 큰아이는 영양사가 되어서 시집을 갔고 작은아이는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돈 먹는 하마가 되었을까? 왜 우리는 이 고효율에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자활조직은 자꾸 변해야 된다고 하고 시창업시켜야 된다고 하고 협동조합해야 된다고 하는가? 자활은 이분과 같이 가난한 분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이고 이분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생활터다 하는 생각을 해서 자활은 복지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 자활 초창기에 우리가 가졌던 그 열정들, 제가 혹시 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출마에 변해서 이러저러한 단상을 적었는데요. 우리는 그러했어요. 우리는 평가의 최우수 등급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 인센티브를 받는 기관은 우리의 회원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평가에 목매이고 평가를 하기 위한 자활로 변해버린 우리들. 좀 아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가난이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 정도에는 그 가난이 모든 것을 접고 제가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는데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도봉동 지하 공제공장에서 시다를 했어요. 아마 미싱의 모터 페달이
왼발로 할 수 있었으면 아마 지금쯤은 봉제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 오른쪽에다 페달이 있어서 저는 오른쪽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능한 걸까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여러분의 협회장이 되겠다고 나왔는데 제가 무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주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때 봉지쌀로 동생들과 생활을 하면서 그 가난의 마지막 장면들을 보았어요. 이렇게 밀리면 잘못하면 끝이 나겠구나. 근데 그 속에서도 저는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도 제 오늘이 있었던 것은 이 사회가 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자활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가난을 보듬고 가고 함께 할 수 있는 센터가 대한민국에 이 자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활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지를 다시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공약집 보셨겠지만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룻밤에 제가 이런 자활 되었으면 좋겠다는 단상이고요. 그것들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여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활은 가난한 사람으로 저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의 터전이다. 연주되는 게 자활을 회복하고 자활은 복지로에 대한 회개하는 부분에 대한 함께 해주시는 분, 당부드리는 분들도 변과 정력을 마쳤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두 후보님들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몸담으셨기 때문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에피소드들 중에서 있으시는 중요한 것들 한 가지 정도만 한 2분 정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답변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네, 송다표 후보님. 저는 보훈군에 있는데요. 처음에 자활을 하겠다고 군에 가니까 자활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 목사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자활 그때 세팅된 당시에 이 자활은 시군구에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렇게 세팅이 세워서 마치 이게 사업인 것만. 그래서 초창기에 그런 오해들을 많이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또 있을까요? 예. 네, 한철호 의원님도. 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예, 하나는 초기에 저도 자활센터를 이제 위탁받고 일을 하면서 저기 참여자 모집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참여자를 모집하고 일을 하는데 급여가 낮고 취창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중에 결손 가정이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했던 중년 여성들이 아이들 데리고 있던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자꾸 중간에 이탈하려고 하는 거를 정말 10년만 참자. 반드시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면 보상이 될 거다 했는데 그때 핵심 멤버가 3분인데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 우리 자활센터에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지금 부모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가슴에 이렇게 오늘 좀 새롭게 자란다고요. 하나는 중증장애인인데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대상에게 서비스를 받더니 못하겠다고 당신들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믿어달라고 약속을 이렇게 서약도 쓰고 했는데 그분이 서비스 하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잘해줬던지 누워서밖에 생각 못했는데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겠던 분들이 보면 나들이를 하게 되고 이런 분이 지금 대중 목욕탕을 가거든요. 이걸 보면서 저는 기적이라 저는 희열을 그 기쁨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마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성낙현 부모님도 가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런 일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런 중심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좀 가벼운 질문 드렸더니 좀 심장이 좀 안정되셨나요? 무거웠었나요? 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토론인데요. 먼저 부탁드릴 것은 후보자 두 분이시고 또 협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그게 좀 자유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되고 발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으면 교포협회를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공모를 통해서 정해진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5개의 선정된 공통 질의 내용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보님들이 미리 사전에 그 내용들을 좀 담아놓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각 후보자가 3분간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플로에도 그 자료 혹시 있으시죠? 네, 없으신가요? 네. 성과계약제 관련입니다. 이제 2016년 성과계약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성과계약제에 대한 문제점과 실질적인 대안이 있는지, 성과계약제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한천호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계약제가 만들어진 동기부터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우리는 있었거든요. 이 과정이 우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과계약제가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는 문제가 아니고 성과계약제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적합한 성과계약이 가능할 건가, 이게 어떤 저는 초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그동안 많은 제 단위에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가장 어떤 우려했던 상대평가는 벗어냈잖아요. 절대평가로 바꿔낸 건 상당히 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어냈다는 게 나름의 성과라고 보고요. 성과계약제를 하면서 우려스러웠던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정치 행위에 의해 가지고 계약의 주체가 바뀐다든가 변경되는 이런 우려를 우리가 어떻게 차단할 건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2차, 3차 안전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런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들은 만들어내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성과계약 주체를 지방정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평가 과정에서 점수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가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을 때 민간 합동 이렇게 위원회가 꾸려되어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그래서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은 나름대로 성과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이 안에 평가 지표를 주로 지창업과 매출과 이런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담아내서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사회적 정당성을 이루어내는 것들을 어떻게 담아내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잘 다듬어서 이것을 이루어내면은 한국 사회복지계가 가고 있는 그 틀에서 우리도 동일선상에서 가고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받고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과계약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통합 기능을 우리가 잘 해내는으로써 사회복지계에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약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과계약제에 대한 부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성낙희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하 동문인데요. 이 과정은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성과계약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쟁점으로 붙었던 것은 이게 지자체에 우리를 넘기지 마라 하는 거였는데 그걸 지켜냈어요. 그게 아마 집행단위에서 이것들을 부산이나 이쪽에서 총회 얘기도 나오고 그런 와중에서 이것들을 지켜낸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다행스러웠던 일이었고요. 지금 황천호 후보님이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보탤 거는 별로 없는데요.
평가 지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오어야 된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평가 방식은 우리가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의견 좀 있으셨고 또 이제 그간의 협회에서 활동했던 성과계획에 대한 그 대처부로서 정책에 대한 활동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셨던 부분들이고 또 이제 정량보다 평가 관련된 부분들,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들, 사회통합에 대한 부분들, 평가에 대한 주도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대적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운영비 지원과 열악한 센터 운영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역자센터의 운영비 지원이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규모별 지원으로 지역 규모가 각각 다르고 또 그에 따라서 운영비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센터의 사업 규모와 업무는 과중되고 또한 종사 처우에 대한 부분들도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 있다. 규모별 정원수를 채용하기도 어려운 현실에 대한 부분들의 해결방안. 좀 몇 가지 사항들이 좀 종사 처우 개선도 있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있긴 한데요. 다양한 부분들 2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천홍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또한 우리가 뿌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활사업의 태동 동기를 아시잖아요, 그죠? 민민운동을 통해서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둔 분들이 구제구빈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통해서 태동하다 보니까 최초부터 임금 가이드라인, 임금 테이블이 좀 낮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의 역할로서는 그게 충족되었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역할과 인적 구성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지금은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거의 제가 볼 땐 70-80%를 차지합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는 처우와 대우와 역할이 전환되어야 되는 거죠. 그 중심에 종사자 처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유사 업무를 하면서 불구하고 또는 동일한 사회복지의 일을 하면서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를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종사자 처우는 제가 협회장이 된다면 2년 내에 개선합니다. 그건 1단계, 2단계, 3단계 제가 전략이 있어요. 그렇게 할 거고요. 운영비는 분리를 해서 인건비는 경직성 인건비이기 때문에 호봉 상승하다나 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는 보장해내는 그 급여를 복지부로부터 받아내고 나머지 운영비 사업비는 규모에 따라서 사업량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거는 조금은 협의할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내어서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사회자로서 한번 질문 드려보면 종사 처우에서 잠깐 이제 1년 내에 개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선하신다면 혹시 어느 정도 수준의 개선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근거 자료를 다 만들어냈잖아요. 저는 이제 정당성 자료 이런 것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정치력이거든요. 대외 협상력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힘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당위성과 근거성이 사회복지 동일 업무를 하고 있는 이들하고 대등한 수준의 급여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의 처우를 저희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주 구체적이진 않으신 거죠? 지금 사회복지 시설 기관 종사자간 임금 테이블이 동일하잖아, 그죠? 그 기준에 적합하게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 마찬가지로 운영비 지원과 열악한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성낙형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규모별 평가는 우리가 정규직을 뽑았잖아요, 직원을. 근데 어느 날 나가야 된다고 하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우리가 뽑는 거고, 그게 이제 불합리하니까 아예 정원수를 한 분씩 줄여서 뽑고 있잖아요. 한 분씩 줄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행태를 왜 더 보아야 되냐. 규모별 평가는 성과별 평가로 대체하고 없애야 된다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그 운영비를 이 통째로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합쳐놓으니까 마치 우리가 예산을
사회복지 시설로 많이 갖고 운영비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총회 때도 얘기를 한 것 같고 이사회 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인건비 운영비를 왜 분리해야 하냐 하면 인건비를 분리해내고 나면 우리 운영비가 얼마나 열악한지 1년은 살 수 없는 돈이라는 게 금방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호봉이 지금 올라가는데 그 호봉을 이제는 동결시켜야 되는 기관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거는 권익위에 제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분리해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로 하자. 그렇게 되면 우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도 좀 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당연히 우리 처우 개선은 우리가 복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지금 그 후보님이 얘기해 주신 그런 처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어떻게 현재 규모별 정원에 대한 부분들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정원을 지켜줄 수 있으면 그것만 지켜도 참 좋은 복지부다 생각합니다. 지키게 해주면. 네.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분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정치력 관련된 부분의 질문인데요. 15년의 역사가 있는 자활협회 위상은 아주 낮다라는 느낌이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의 요구 조건과 지침 변경의 어려 및 기타 제도 개선에 있어서의 정부와 협상에서 아주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많이 남아있다. 이 정치력이 있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혹시 협회가 정치적인 부분들의 힘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황치원 후보님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자 하니까 좋네요. 좀 바꿀까요? 근데 남부 가면은 먼저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지신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너무 이렇게 험숙해서 제가 웃자고 그냥 한번 그랬습니다. 먼저 하고 뭐 뒤에 하고 우리에게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안에 진정성이 담겨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자활은 정치력을 발휘하면 안 됩니까? 정치력 발휘해야 되죠. 이 거대한 조직이 정치력을 발휘 안 하고 어떻게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겠습니까?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태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단 정치력을 발휘하되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분 시각에서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조직의 전체의 근익을 만들어내고 찾아주는 일이라면 사회적 부당성이 없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협회장이 되면 제가 부탁드리는 것 전국의 센터장님들이 꼭 하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정치력으로 우리에게 산적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협회장 만들어 놓고 야, 네 협회장인데 너 해봐 하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무슨 힘이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국회를 움직이고 보건복지부를 움직이고 사회복지계를 다 움직이겠습니까? 못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 센터장님들이 다 함께 해주시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진짜 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거가 끝나고 4월 총선 끝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려요. 각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들 당선됐습니다. 난 한 개씩 보내주세요. 축하나. 내가 지지했고 지지하지 않았고 관계없어요. 이미 그는 우리 지역의 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형성을 위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관심을 보여주고 그도 우리에게 눈길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시작인 거죠. 관계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우리의 사업이 출발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후에 국회를 드나들면서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게 시간이 2분이라서 5분은 제가 설명을 해야 이걸 1, 2, 3단계 쫙 나오는데 제가 이게 3분 동안 그럼 다음 단계로 제가 협회장에 대해서 4월 총선이 끝나고 많이 보내고 난 다음에 국회가 단위별로 위원회가 꾸려질 거예요. 예결산위원회, 기획재정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 10명이 되면 그 해당 지역센터장님하고 제가 우리 사무국의 사무총장과 담당 국장하고 갈 거예요. 위원회별로. 가서 인사하고 국장들은 보좌관 비서관하고 인사 다 지켜드리고 우리가 가진 자료를 실시간 항상 소통해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보좌관과 비서관은 그걸 정리해서 국회의원에게 일상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관계를 튼실하게 할 겁니다. 제가 2번, 3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각 단위별로 10명 중에서 2, 3명 내지는 4명이 누가 진짜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있는지 체킹이 됩니다. 그 의원들에게는 더 깊은 관계를 제가 만들어 갈 겁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당선과 동시에 1년 내내 밀착해서 일을 풀어갈 겁니다. 그 다음 단계 전략들은 좀 이렇게 숨겨놓겠습니다. 그 다음 복지부 똑같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저하고 우리 협회 임원진들하고 국장들까지 해서 복지부 갈 겁니다. 국장부터 보건복지부 국장, 과장 다 만날 거예요. 관계를 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서로 상호 이게 차원을 좀 높이고 관계를 잘 강화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매를 통해서 우리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자활 담당자들은 반드시 승진해 갈 수 있도록 당신들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협력해서 열매를 얻어서 당신들 승진해가라. 누구나 여기 오고 싶고 이런 힘들지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국회는 그들이 원하는 표를 어떻게 얻는 건지 사회적 책임을 너희들이 어떻게 져서 어떻게 표를 가져가야 되는지 그것을 만들어줘서 같이 협력하고 공생하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잘 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부분들, 국회의원들과의 밀착적인 관계 형성에 대한 부분들, 복지부와의 그런 일일관계에 대한 부분들, 전국 센터장님들한테 협력에 대한 부분들 중심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같은 질문은 협회 정치력 관련된 부분인데요. 청락형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15년 역사에 자활의 위상이 낮다고 느끼는 게 어디서 느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활의 위상이 낮나요? 저희 군에서는 굉장히 높은데 제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전국을 다녔는데 다 위상이 높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그냥 제가 되게 위로차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자활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위상 높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지친 협상이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보건복지부가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붙은 기억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침을 가지고 치열하게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자활에 잘 맞지 않다고 복지부에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복지부에 이러한 것들은 이러해야 된다 얘기했어야 한다고 봐요. 근데 협회 차원에서는 그렇게 한 건 알아요. 근데 이거는 복지부의 입장이고 이거는 우리의 입장이다 그래서 강하게 붙은 기억이 저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근데 지침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사항들이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침을 좀 바꿀 수 있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력. 저는 중앙과 광역자활이 생길 때 저 혼자 국회 들어가서 그 예산을 빵원된 예산을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지부의 사전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진행을 해야 된다.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좀 넘어가게 됐는데요.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개 지구가 있죠. 우리 한국 지역자센터 협회에는 연대와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의 질문인데요. 현 지역자센터는 전국적으로 연대를 한다고는 하지만 각 지부에 또는 센터의 의견이 매우 상이하여서 합의점을 찾는 부분들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중지를 모아야 시기에 오히려 시기를 놓치는 아쉬움으로 남곤 한다고 합니다. 전체를 하나로 어우르는데 연대 방안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황철원 후보님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연대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 힘들이 파편화되면 어렵다는 걸 꼭 이해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우리 안에 생각과 요구가 다를 수 있어요. 그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를 수 있다니까요. 지구에 따라, 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른 것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잘 소통하고 협의하고 의결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느냐가 가정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결집하고 협력하게 하는 것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한국협회가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처우 개선 중요합니까?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고 했다면 그것을 이룰 때 결집이 됩니다. 그걸 못 이루는 한은 결집이 안 됩니다. 원래 우리 과제가 이겁니다 했으면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걸 이룰 때, 협회는 우리 권익을 대변해,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 협상력이 있어, 정치력이 있어, 우리가 협의 내야 돼, 우리 가야 돼. 그 당위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은 결코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생각에 따라서 파편화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결의해내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다 함께 총력을 기울여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하나 결과로 딱 만들어내면 저는 협회로 결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론이 부족합니까? 당위성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론가들, 책략가들 많습니다. 전국에. 그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협회장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거 꼭 정말 하나 제대로 이루어서 우리가 결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요한 문제를 이룰 때 연대가 결집이 된다라는 게 되게 좀 중심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16개 지구의 연대와 관련돼서 성낙형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병학 센터장님 아까 보셨는데 가셨나요? 이병학 가셨어요? 이병학 센터장님이 저한테 왜 나왔냐고 그래서 당신 그늘 좀 지우자 그랬어요. 자반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전국을 돌면서 보니까 우리 다 살아있더라고요. 내 기관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살아있어요. 근데 만나지 않아서, 보지 않아서 협회 니들끼리 한다.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니들끼리 한다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또 자기들도 또 일은 열심히 했는데 자기들만 소외된다고 또 얘기하고, 일은 상당한 어떤 그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이제 기관이 많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고요. 그 오해들이 우리로 함께하지 못하고 어떤 사안이 되면 그 사안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 이면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정말 우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지부가 작은 단위들이 있어요. 10개가 안 되는 단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센터가 작으니까 우리는 얘기가 하나도 안 먹힌다. 제 얘기도 안 먹혀요. 12개인데, 10개 넘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참 많다. 저도 그렇게 출발을 했고요. 저도 그런 것들을 좀 깨보고 싶다. 수도권을 정리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어요. 저 자신이 좀 깨지고 있고요. 아마 내가 지금 수도권을 이제 돌 건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일부 돌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것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자활이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2016년도 우리 자활이 제일 중요한 거는 만남이다. 우리 만남. 그것들을 협회가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냥 그 센터장 워크샵, 실장 워크샵 이거 말고 좀 회의를 위한 만남, 그 행사를 위한 만남 말고
그냥 편안한 만남들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이면에 또 다른 그런 문제들이 발견해야지 그런 오해가 좀 풀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권을 정리해보고 싶다는 게 그 만남이라는 얘기죠? 정리하신다는 그게 아니라 네. 저는 만남. 이제 이거를 그 협회장을 출발할 때 수도권이 협회는 다 해먹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에 또 다행히 이제 수도권에서는 또 안 나오시고 또 이렇게 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정리가 좀 우려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했는데 만남으로 저는 좀 때우려고 해서 오해하지 않았어요. 네. 시간들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그 공통 질문 5번째입니다. 현장과의 소통에 대한 질문인데요. 한국협회는 각각 지역자율센터의 조직체이며 회원은 센터이지만 지역자율센터의 각각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실장들과 현장의 실무자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또 어떤 다양한 방법과 대안이 있을 것이냐라는 개념의 질문인데 아마 지구별로는 실무자나 실장들도 같이 이제 지구에서 결합돼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협회에서는 총회라든가 다양한 그 조직 구조 상태가 관장님도 중심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 온 것 같습니다. 네, 황천 후보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소통 잘 되시나요? 참 소통이 어렵더라고요. 100번 이야기했는데도 안 된 결과가 있을 때 있어요. 소통의 전제가 뭘까요?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한은 100번 이야기를 오가도 100번 자료 요청을 해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제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신뢰합시다, 서로. 그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소통 라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소통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참여자부터 해서 실무자들, 실장단, 센터장, 전문위원들, 학계 다 어울러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 그죠? 심지어 젊은 층들은 강한 SNS를 통하여 소통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을 테고요. 특히 이제 지구 사무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통의 중간 지점이잖아요. 거기서 막혀버리면 독립등화가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이 얼마나 재바르게 정확한 정보를 뿌려서 다시 그 정보를 모아서 다시 조정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같이 할 건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되면 지부 사무국들이 소통의 아마 중요한 매개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부탁드리는 것은 외부의 요구도 그렇지만 특히 협회에서 자료 취합 요청도 올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가도 좋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잘못해가지고 국가 간의 어떤 사업에서도 늘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좋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협회 사무총장이나 대표실장이나 제2위원장이나 지부사무국장들이 참석하는 전문위원회형 비슷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하는 이런 어떤 위원회나 모임도 이렇게 좀 만들어서 소통이 안 되어서 우리 일이 제대로 안 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신뢰를 다 같이 신뢰합시다, 믿읍시다라는 개념도 있고 소통 라인을 다양한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싶다라는 개념들. 아마 지구 사무국을 활용하신다는 개념이 지구가 좀 많이 바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혹시 지구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네, 오신 분 계시네요. 그래서 지구에서 정확한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정보를 좀 같이 갖고 가자, 협력하자라는 개념들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장 소통과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성낙희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센터장 워크숍도 있고 실참 워크숍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행사한다고 보았어요. 우리 행사하지 말고 우리가 좀 편하게 이것저것 빡빡하게 일정 넣지 말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좀 부드럽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개 있잖아요. 엄마들 개. 우리가 가능하면 그 협회가 외국 펀드를 좀 받아서 예를 들자면 이번에는 경북센터의 실장님들은 5만 원씩 내고 이렇게 해외여행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모임을 잘 만들면 그때부터는 좀 소통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행사를 지금 시간은 조금 됩니다. 좀 양해해 주신다면 1번 네. 이번에 제가 이제 출마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다양하게 후보는 어찌라도 정보를 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 돕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홍보 자료도 만들었잖아. 다 사비 들여서 만든 거예요. 협회에서 돈 주지 않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제 황천호 페이스북 쳐서 들어가 보세요. 혹시 이것도 안 됐다 봐. 그거라도 하려고. 제가 문자로 또 동영상 보냈잖아. 이 소통의 수단은 여러 가지. 그런데 아무리 소통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좀 서로가 바뀌어서 정보 주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주고 받는 분들도 우리 일이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보고 이해하고 의견 내고 이랬으면 이것이 저는 진정한 소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실 이제 공통지대에 대한 부분들을 전 지구로 다 뿌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것도 하나의 소통이긴 한데 그 소통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관심에서 또 나온 거 아닌가. 정보를 주고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을 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소통의 신뢰와 그런 관심에 대한 부분들이 이끌어주는 두 후보님들의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5가지 성과계약제 관련된 부분들, 또 운영비 지원과 열악한 센터 운영에 대한 꼭지, 또 협회의 정치력, 또 16개 지구와의 그런 연대와 협력, 또 마지막으로 현장과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공통 지대에 대한 부분들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두 후보님들 사실은 질의서는 미리 사전에 좀 받긴 했지만 어떤 의견을 내실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오늘 와서 처음 듣고 아마 후보님들도 다 처음 들으시고 스태프팀들도 다 처음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공통된 의견들도 있으시지만 좀 다른 그런 사고에 대한 생각을 협회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일을 하시게 되면은 두 분 후보님 다 많은 일들을 또 계획하시고 추진하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은 시간에 맞게 편안하게 토론을 이어가시면 되는데요. 토론 진행 방식은 후보자가 1분간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실 후보님은 3분간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각 후보당 두 개의 질문을 준비를 해 오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천호 후보님께서 성낙희 후보님한테 1분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3분 이내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약집을 보면 실효적 조직 개편에 대해서 재정 후원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협회의 재정 구조를 개편하고 협회비를 생각해서 지역자활센터 재정 부담을 완화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그동안 우리 협회는 재정 후원을 꾸준히 받아왔죠. 받아왔는데 그것들이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에 있는데요. 그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 자활의 정체성이 잘 홍보되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그 재정 후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사업들은 좀 협회가 좀 사업도 좀 해야 되는데 그 사업들이 좀 될만하면 다 이렇게 띄워줬어요 그동안 그냥. 그래서 그 사업들도 협회가 이제 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사업도 해야 된다, 자립도 높여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냈습니다. 사회자들 그 질문에서 잠깐 저도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그럼 직접 사업은 이제 한국협회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럼 기존에 지금 현재 한국협회에는 실질적으로 7명 스태프이 있는데 이게 별개협회에서 더 좀 인원을 보충해서 직접 사업에 대한 개념인가 어떤? 아니 현재 인원을 우리가 더 늘릴 수는 없어요. 늘릴 수는 없는데 그 역할 분담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성낙형 후보님께서 황천호 후보님한테 1분간 질문하시고 3분간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현재 4년의 사무총장 체제를 가졌잖아요. 그때 우리가 시작할 때 합의는 사무총장은 행정 전문가로 우리 집행부를 안정시키자는 의미였는데 지금은 협회장이 바뀔 때마다 사무총장이 바뀌는 이 구조, 저는 이 체제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국협회 사무국뿐만 아니라 자활센터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인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원칙과 규정입니다. 그것을 바로 세워내지 않고 특정 이해관계나 특정 힘에 의해서 인사가 좌지우지된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진심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자활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성과 계약자 했을 때 그 계약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부담을 안듯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사무국 직원들은 우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공개 채용을 하고 그 신분과 그 직원의 신분을 보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저는 규정도 좀 보완해내고 그 신분도 보장해주는 그런 어떤 협회장이 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답변이 되실 질문하고 조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좀 해주시면. 네. 우리가 지금 2년 사무총장 체제에 있잖아요. 근데 이 체제가 사무총장 체제에 안 맞는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규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제가 규정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 부분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제가 협회장이 되면 원래는 어차피 규정 개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정 개정 팀을 꾸려서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제가 원하는 그래서 다수의 우리 센터장들과 또 직원들까지 포함한 이런 것들을 동의를 얻어내는 내년 총회에 가서는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네, 당연히 해야 되죠. 어떻게 답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을 황천호 후보님께서 성낙희 후보님한테 같은 맥락입니다. 1분간 질문하시고 3분간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약집에 있는 건데요. 광역자활센터와 지구사무국의 역할을 개편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이렇게 강구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광역이 없었을 때는 그 지구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 교육이 사업이었는데요. 지금의 그 광역은 자발기업 중심의 사업도 좀 역할을 하고 있고 교육은 이제
우리가 이제 광역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충북 같은 경우에는 교육은 거의 전반을 광역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은 이제 역할을 조금 나뉘어져 있으니 이제 지구가 다른 이제 아까 말씀 많이 하셨던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답변 되셨나요? 질문에? 네, 후보의 뜻은 알겠습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 성낙형 후보님께서 황천호 후보님한테 질문하시고 3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협회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협회장님으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이거는 한 10분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평탄한 과정이었으면 저하고는 안 맞아요. 저는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길을 선택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한 번도 뭐 어렵다거나 좌절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서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아니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아니면 우리 마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협회에 관한 일도 6년 전부터 관심이 가기 시작해서 2년 전에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협회장 시기가 도래하면 기회가 된다면 협회장으로서 한국협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당위성과 근거를 만들어놓은 토대 위에서 그분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2년 동안 해내 수물이 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수고가, 이 땀이 끝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일에 저는 앞장을 선 것이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저 성령하고 체질하고 맞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드렸던 거예요. 센터장님들 꼭 함께 해주시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마했습니다. 어떻게 답변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서로 간에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일반 TV 토론이나 다른 토론을 보면 상호 비방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부분들 많이 보는데 오늘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내가 뭐 떨어지고 내가 당선되고 그런 부분들이 1, 2등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서로 협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끝까지 여러분들 떨어지시던 분이 됐든 또 당선이 되신 분이 됐든 협력해서 박수를 쳐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시간은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질문한 부분들을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태프들이 지나다니고 계신데요. 질문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옆에 쪽에다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지가 지금 있나요? 질문지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문지가 없이 혹시 질문지가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질문지 없이 혹시 플로어에서 그냥 말씀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으시고 어렵게 오셨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질문도 좀 해보셔서 네. 한국협회에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합동 정견 발표 토론회를 진행하는 거니까 혹시 궁금하신 사항 이런 것도 제안 드리고 싶으신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TV 보니까 미리 다 짜놓고 하던데. 네. 없으신가요? 혹시 조금만 더 시간 드릴까요? 아니면 없으신 걸로 가름해도 될까요?
소속을 좀 밝혀주시고요. 네. 예, 경북 승주자입니다. 현준호 회장님으로 후원했는데 사실은 내일 옥집 점검이 있어서 오늘 왔습니다. 우선 우리 성낙현 우리 후보님 지도자님과 현준호 집장 같이 2004년도 진행돼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서 또 자아식구라는 것에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못 오니까 제가 이제 우선 황철호 회장님께 대구 지부장을 열어서 질문을 드리고 우리 성낙현 후보님께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철호 회장님께 자율공제조합을 든든하게 잘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자율공제조합이 일부는 관심과 일부는 관심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성낙현 후보님께는 재정 마련을 통한 협회비 인하에 대한 부분을 공약집에 제시하셨는데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후보 질문했어요. 했어요. 돌았군요. 협회비 인하로 인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후원을 받으면서 예, 아까 구체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예. 10,000원 깎아줄까요? 그럼 후원자를 개발한다든지 뭐 후원금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정말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아니 우리가 제가 후원자를 모집한 아니야.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후원자를 모집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 계속 이제 펀드가 들어왔던 것들이 있고 협회의 직접 사업들을 좀 해보자 하는 얘기는 그것들을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저는 정확하게 우리 전북 갔을 때 우리 후보들한테 협회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물어봤는데 우리 둘 다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을 조금 보아야 해요. 보고 우리 현실에 맞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좀 확인해야 돼요. 방향을 얘기합니다. 네, 아까 한철호 후보자님한테 질문하신 것도 답변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볼 때는 늘 현상만 봐요. 뿌리나 전체를 보지 않는 이를 통해 오리를 구마하거든요. 우리가 자율공제협동조합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없으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요. 저는 그걸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대, 30대부터 공제조합 운동을 했었고 협동조합 운동을 했는 사람입니다. 저는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을 금고를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립하는 정말 잘 산다기보다 사람답게 사는 마을이 됐어요. 공제조합은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한 울타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방글라데시의 무함마드 유누스하고 비교를 해요. 그는 왜 그라민 은행을 만들어서 그렇게 세계적 인물이 되고 성공했을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하고는 그릇이 다르다, 그릇이. 그 사람의 그릇이 이 정도라면 저는 그릇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은 마을에서 공제조합을 했던 것이고 그분은 국가 단위에서 그것을 이루어서 그 나라 그 국민들이 수많은 혜택을 입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벗게 했던 거예요. 공제조합이 한국 자율센터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이 뒷받침해줄 때 자율사업이 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공제조합뿐만 아니라 자율기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 묶어낼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센터들이 그 기능을 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몫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협력하게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저는 과제로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아니니까 나는
그건 우리 안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니까 그건 해서는 안 된다. 갈등과 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당위성을 잘 만들어내서 어떻게 협력하고 연대하고 협력하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던져질 숙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것을 더 확장하고 더 잘하도록 해서 그것을 받침하는 자아센터를 돕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그런 뭐 후원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 손낙현 후보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자아경제 조합과 연대에 대한 부분들도 그 헌천호 후보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플로어도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뒤쪽에 마이크 좀 주십시오. 소속하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의 성파자월 정무수반장입니다. 예, 그 두 분 후보자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 보건복지부 관계자 나오셨나 모르겠는데요. 그 우리가 한국협회장이면은 보건복지부에 가서 우리의 공통된, 즉 말하면 대한민국의 자화를 총 그 수반으로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태 그러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쁜 말로 일개 주사한테, 물론 실무자겠죠. 실무자한테 끌려다니면서 그 하는 걸 보면은 저는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전에서도 질문을 좀 세게 해가지고 제가 특별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4일 만에 그냥 4명이 들이닥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타격을 주려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질문을 하면은 본인들이 질문을 해서 질문했잖아요. 질문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거기에 보복성으로 온다는 거. 이거 그러기 때문에 지금 두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이 한국협회장에 당선되신다면은 나는 보건복지부에 가서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고 또 이 급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약사회와 의사회 같은 협회장들은 국회도 움직이고 헌법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활은 일개 주사 실무자한테 진리를 끌려다니는 거, 이거 저는 굉장히 덜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협회장님께서는 당선되시면은 우리 후보자께서 어느 분이든 이제 당선되시겠죠? 그러면은 어느 급하고 가서 협상을 하겠다. 나는 이런 걸 주장하겠다. 이런 거 있으면은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정부 관계를 할 때 협회장으로서 또 이제 전국 협회 수장이죠. 그 위상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세워서 갈 자신을 갖고 있느냐라는 개념도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먼저 헌천호 후보님부터 공통 질문이니까. 네, 한국 지역자활센터 협회장이면 협회장과 포지션 좀 지켜라. 맞죠? 대한민국의 자아를 대표하는 협회장인데 협회장이 협회장 포지션을 가져야 되죠. 그 포지션 누가 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권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도와주시면 그 포지션 확보됩니다. 여러분 안 도와주시면 또 추락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절차적인 방법으로 근거를 다 마련해서 요구했는데도 관찰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20대, 30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제가 뼈저리 있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힘없는 정의는 무능하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정의 없는 힘은 압제라는 걸 제가 알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힘이 권력입니다. 지위입니다. 우리 힘은 우리가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 힘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 포지션이 협회장이 되면 올라가는 겁니다. 격상이 되는 겁니다. 지 얼굴 내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름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건의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스트라이크 이렇게 해야죠.
우리 직원들의 권익을 쟁취해야 되는 처우 개선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땀을 흘리고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내었는데 정당한 대우를 안 해줘? 우리는 근거가 있잖아요. 정당성이 있잖아요. 힘의 논리에 의해가 밀려요. 우리는 스트라이크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오세요. 복지부 앞에서 집회하세요. 적법한 집회하세요. 처우 개선 해내라고. 그럼 저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복지부 들어가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때 엄청난 힘을 얻겠죠. 장관 나오세요. 장관 나와라. 장관 안 나오고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장관이 나올 때까지 돌아가서는 안 돼요.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을 때 협회장은 힘이 있어요. 하루 이틀 우리 힘들어, 배고파, 우리 돈 없어 돌아가면 협회장은 속된 말로 개방진 나가는 거죠. 협회장은 정말 책임진다는 결의를 가지고 당당하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마침을 여러분들이 해줄 때 우리의 위상은, 우리의 포지션은 달라집니다. 감히 그런데 보복 감사를 와요. 그 직원을 우리가 가만둘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역으로 감사해야 되죠. 역으로. 정말 우리가 그런 결의가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수단이고요.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합리적 요구에 의해서 정상적인 근거와 당위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도 안 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위상, 우리 위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같은 질문입니다. 그 수장에 대한 위상, 또 복지부와의 관계 그런 질문입니다. 위상은 제어를 어떻게 대우해달라고 하면 대우해주나요? 그 사람이 그만한 역할을 해야 그만한 대우를 받죠. 지금 그 황천 후보님이 얘기한 대로 무디면 가능한 거고요. 협회장 네가 누구 만나냐? 그게 위상인가요? 그렇게 만날 수는 없나요?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위상이 되진 않아요. 우리 때 위상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앙하고 광역자활 그 예산 딱 세워놓으니까 사관하고 관장하고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힘이 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위상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우리 힘이 그만치 있어요. 그 힘 모으자고 아마 황천 후보님도 얘기한 것 같고요. 저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아직 힘을 안 썼기 때문에 우리 위상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충분한 대우받을 위상이 우리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박수를 쳐주시죠. 시간은 좀 되긴 했는데요. 혹시 또 이거는 내가 꼭 질문하고 가야겠다라는 분 있으신가요? 네. 예. 마지막 질문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소속 좀 말씀해 예, 주시죠. 수원희망지역자율센터장 주수근입니다. 네. 수원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잘해주셔서. 수원인데 또 안 하면은 두 분 다 이제 오셨는데 이제 황천 후보님은 오늘 모셨는데 못 가보셨고요. 송남편 후보님은 전에 모셔서 한번 만나뵀습니다. 두 분이 이제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이제 강한 협상력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강력 예산도 세워주셨고, 그리고 1년 안에, 2년 안에 조사자 처우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실행 방안은 또, 아직 비밀이세요. 그쵸? 어떻게 하실지는 또 비밀이시고, 그리고 뭐 강력 예산도 살려내셨는데, 올해 그 13% 인상안이 올라갔다가 최종 3%로 갔을 때는 왜 못하셨는지, 왜 못 살려내셨는지도 또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질문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실 거잖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실 텐데, 서로 장점들, 강한 뭐 협상력을 위한 장점들을 공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떨어지면 2년 후에 다시 뭐 그걸 공약으로 내실 것인지, 네. 아니면은 뭐 한 분은 협회장을 하시고 한 분은 집행위원장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좀 여쭤봅니다. 아까
종사 처우 개선과 다양한 협상 내용 그냥 당부 말씀으로 들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 두 분이 누구가 되시더라도 협력하시겠냐 그런 개념에 대한 거야, 그죠? 근데 지금 협회 구조가 이제 집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누구를 집행위원장으로 세우고 그럼 집행위원장이 지금 현재 협회장님이 집행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위 구성도 부회장하고 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마도 그렇지만 준비하시면서 그런 역량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거는 지금 내놓기 뭐하고라는 그런 비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오픈해서 서로 간에 협력 체계를 좀 해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에 그걸로 받아도 될까요? 그냥 당부 드리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네 아니오로만 들을까요? 아니요? 네. 자꾸 우리끼리 네. 이야기하죠. 이거를 뭐 비밀, 그거는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면 이제 서로 이제 공정하게 토론을 해야 돼서 전체적으로 다음 단계 이거를 말씀 안 드리는 거고요. 그 비밀로 해서 뭐 대리인이 아니고 우리 다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집행위원장을 같이 이런 부분은 여기서 하는 게 적격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우리가 토론하면서 같이 좀 보시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내용으로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노선이 하고자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느낀지 안 느낀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정리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같이 또 그러네요. 13%도 가서 할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해낼 수 있겠다 하는 자신이 있었고, 그만한 네트워크가 국회에 있어서 그때 그랬고요. 뭐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13% 얘기 잘 하셨는데, 보건복지부 우리가 아무리 설득해서 20% 올려도 보건복지부는 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보건복지부 상대에서는 안 된다. 무엇을 얻는 데는 조금 더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이 얘기는 가는 곳마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협회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가는 곳마다 또 하지 말라고 얘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런 절절한 마음이고요. 아마 황천호 후보가 아니라 누가 되어도 만약에 저에게 하여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걸 뭐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협력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서로 간에? 네. 그렇게 답변 드려도 되겠죠?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플로 질문에 대한 부분들 세 분 질문 잘 받았고요. 이번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두 후보자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천호 후보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로 나왔지만 저 사람이 진짜 뭔 수가 있었나? 뭔 일을 했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마무리 발언을 제가 울진의 지역자활센터를 만들면서 사회복지계에 뛰어들어서 했던 일과 경북 협회장이 되어서 이루었던 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적재배는 없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진 지역자활센터는 시청에서 지정을 받아서 지금껏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적 자활기업 많이 만들었습니다. 울진에서 사회적 인정기업 1호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울진군의 사회복지사협회를 조직해서 초대 회장에서 지금까지 회장을 하고 있고요. 울진군의 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고, 작년에 3기 복지계획 수립을 외주를 안 주고 직접 해서 전국 최우수를 받았고요. 노인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을 군에 의견을 내어서 울진군의 군단위에서는 세우기 힘든 복지관을 만들어서 저희 센터 주변으로 복지타운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부모회를 조직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경북으로 와서는
경북센터 운영비가 전국적으로 다 부족한데 경북은 원래 다른 데 복지 예산이 다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도비 시군비로 해서 매칭으로 해서 센터당 2,500씩 원래 운영비를 지원받도록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경북 도비 시군비 매칭으로 해서 경북에는 자활센터 건립을 많이 했습니다. 센터 건립을 했고요. 광역자활센터를 작년에 신청해서 경북에 저희 협회가 법인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경북 자활지원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 내었고요. 경북 민간합동 워크숍을 경북행복재단의 전액 개원으로 작년에 만들어내서 민간합동 워크숍을 만들었고요. 사회적 경제와 관련돼서는 경북 센터장들과 십장들 중심으로 기본 연찬을 하고 원도록은 스페인에 직접 가서 우리가 현장을 보고 연수를 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행복재단에 의뢰해서 사회복지 MBA 과정을 1기를 만들어서 제가 회장을 하면서 많은 사회복지시설 기관장들이 전문가 과정을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전액 도예산으로 만들었고요. 또 행복재단과 공동으로 연구자로 나서서 독거노인 생활 지원하는 연구 시범사업을 만들어서 원래 시범사업을 할 겁니다. 이건 복지부에 채택되어서 아마 되면은 전국으로 뿌려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듯이 한국협회장도 되면 얼마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것을 하나 두 개라도 만들어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지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성낙현 후보님. 저는 후보가 되면서 전국을 돌았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요. 저는 제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것이 내가 협회를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잘 하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100여 곳 돌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도로 가면 하루에 한 4-5곳 돌 수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몸이 현찮은 사람이 간단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상당히 힘이 든데요. 저는 20일까지 이 여정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저를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활을 살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삶은 내일보다는 오늘 이 하루를 견디고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분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야만 하기 때문에 지켜낼 힘이 없는 그분들을 지켜달라고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이렇게 정기 토론회를, 합동 토론회를 진행하는 부분들을 진행해봤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 처음이고, 또 후보님들도 아마 이런 자리 처음이고, 또 플러에 계신 여러분도 처음인지는 아는데, 진행하는 부분들에 혹시나 미진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또 아량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누구를 이제 후보자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두 분 다 훌륭한 한국협회에서 또 이끌어가실 주축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두 후보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수원 의원회관까지 또 찾아주시고 또 관장님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후보자님들하고 같이 계신 분들은 박수해서 환영의 박수와 또 함께 협력하자라는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10회 한국지역자산협회 회장 후보자 합동 정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